대부자금 시장이에요. 대부자금 시장. 위에 있는 그래프가 있는데 그 대부자금 시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해요. 대부자금 시장은 그 돈을 빌려주는 쪽하고 빌리는 쪽하고 요 두 개 사이에서 형성되는 시장.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대부자금 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대부자금 시장에도 공급 곡선이 있고 수요 곡선이 존재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수식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폐쇄 경제의 생산물 시장의 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폐쇄 경제에서는 이게 만든 거죠. 자, 만들었고 쓰고요. 투자하고 정부 지출. 자, 이렇게 증가시키는 거. 이렇게 세 개로 구별이 되고 있어요. 예, 그 경상수지 지난 시간에 NX 순수출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제 폐쇄 경제에서는 빠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수식을 이제 투자만 남기고 나머지를 왼쪽으로 넘겨 보려는 거예요. 그러면 자, Y 마이너스 소비 그리고 조세를 이제 추가를 시켜줍니다. 마이너스 T. 그럼 플러스 T 해야죠. 플러스 T 마이너스 G 그게 자, 투자하고 일치하지 않겠냐라는 수식적인 구조를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 이제 정부는 무언가 생산하는 거를 하진 않아요. 생산하는 걸 하진 않고 이제 민간들이 생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쓰고요. 조세를 내고 남아있는 걸 보고 우리는 SP, 자, 민간저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대문자가 각각 어떤 걸 의미하는지 그거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확실히 기억을 해주셔야지 설명 드릴 때 편하세요. 그리고 자, T-G라는 것은 정부 저축일 것 같습니다. 조세를 걷고요. 이제 정부 지출이라는 소비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남아있는 크기를 보고 우리는 정부 저축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저축하고 정부도 저축하고 요거 두 개 합쳐가지고 우리는 뭐 내셔널 세이빙 그냥 전체 S라고 표현해도 상관이 없고 자, 이를 보고 우리는 국민 총저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민간들이 사실 돈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사용을 해버리면 정부까지 포함해서 무슨 돈으로 투자를 해요? 예, 소비를 하고 쓸 거 쓰고 남아있는 돈 있잖아요. 예, 그 돈하고 이제 투자량하고 사실은 일치할 수 있다고 보는 논리란 말이에요. 이 왼쪽에 이 전체 국민 총저축을 보고 우리는 대부자금 시장이죠. 대부자금 시장의 공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론 현실 경제에서는 돈을 빌리는 사람이 이제 기업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소비자도 돈을 빌릴 수 있잖아요. 하지만 조금 더 단순화시켜서 이 대부자금 시장의 수요자 기업입니다. 대부자금의 수요는 이제 기업에 의해서 발생한다라고 전제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 대부자금의 공급자가 있고 대부자금의 수요자가 존재한다. 7페이지의 그 1번 동그라미를 봐주시면 대부자금의 공급은 민간저축과 정부저축의 합이라고 합니다. 민간저축과 정부저축의 합이라고 하는데 그 가계의 경우는 실질 이자율이라고 하죠. 세로축의 실질 이자율로 그림을 위에 그려놨잖아요. 그게 증가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내가 현재 소비를 하면은 은행에 입금을 덜 해야 되고 현재 소비를 하는 과정에서 기회비용이라고 하죠. 기회비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은행 이자율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렇게 그림을 하나 그릴 것인데 이쪽에는 실질 이자율을 표현을 합니다. 실질 이자율을 표현하고 SP를 한번 그리려고요. SP 우상향하는 직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뭐 되게 단순한 논리예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헷갈리면은 좀 크게 잡고 생각해 보시면 그 방향은 맞거든요. 현재 은행 이자율이 우리나라가 뭐 얼마 안 되지 지금 한 1%? 잘 받으면 1%? 거의 1%도 받기 힘든 시대인데 그게 50%가 됐어. 대박. 이거 뭐 소비할 때 손 떨려서 하겠습니까? 은행에 입금을 더 해야 되겠죠. 따라서 이제 정의 관계를 보통 가정합니다. 물론 이제 거시경제학에서 그래프들이 다들 막 직선으로 그리는데 그게 진짜 직선이라서 그리는 게 아니고 이제 사실은 엄청 영역별로 구불구불 다양할 수 있거든요. 근데 봐봐.
교과서의 그래프들이 다 구불구불하다고 생각해 봐요. 들어서 툭 치면 막 다 떨어질 것 같지, 그지? 예쁘게 방향성만 이야기하기 위해서 직선으로 그린다고요. 정의관계를 갖습니다. 자, 민간저축은 이자율과 정의관계를 가지면서 증가하는 증가함수가 될 거예요. 물론 이제 가끔씩은 모형에서 심술을 부릴 수도 있어요. 단서를 달아놓은 다음에 민간저축은 뭐 이자율과 상관없다. 뭐 그러면 수직으로 잡으면 되잖아, 그지? 문제에서 조금 심술을 부릴 수 있지만은 뭐 그런 문제는 거의 없고요. 이 대부분은 우상향하는 관계를 기본적인 컨셉 출발점으로 잡아줘요. 따라서 대부자금의 공급의 하나의 축이었던 민간저축은 이제 우상향한다. 이자율이 올라갈 때 뭐 무서워서 소비하겠습니까? 예, 소비가 이제 이자율이 소비의 기회비용이기 때문이라고 해요. 하지만 정부저축의 경우는 그렇진 않아요. 정부저축의 경우는 이제 정부의 저축은 뭐 이자율과 상관없이 정부의 정책, 목표 이것 등에 의해서 움직일 것이므로 거치는 조세는 뭐 이미 정해져 있고 또 정부 지출도 쉽게 잘 못 바꾼다고 해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사례 문제 같은 거 할 때는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이라는 사례를 풀 거지만 기본적으로는 잘 안 바뀐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거든. 따라서 이거는 수직입니다. 수직. 그래서 이제 정부 저축은 이자율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부 저축은 이자율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둘을 합친 것이 바로 대부자금 시장의 공급자라고 한다면 이 두 개 그래프 합쳐보자고요. 내셔널 세이빙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S라고 해도 상관없고 이만큼 더해진 거에서 정부 저축 이만큼 이제 SG 있죠? 자, SG가 일단은 이만큼 이자율과 상관없이 공급이 될 것이고 거기에 우상향하는 형태의 SP를 수평합하는 것입니다. 가로축이 각각의 결과들이기 때문에 수평합하는 게 맞겠죠. 둘을 합친 이게 바로 이제 대부자금 시장에서는 이제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대부자금 시장에 공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 두 가지가 속성이 이자율에 대응하는 민감도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 두 가지가 조금 다른 형태로 작동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투자입니다. 투자. 자, 정부가 이제 저축을 하고 또 민간들도 저축을 한다고요. 이 둘을 합친 것이 일단은 공급의 의지예요. 공급의 의지인데 기업들이 투자를 할 때는 생각이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투자를 하면은 돈을 벌어요. 수익률을 계산해 봤더니 3%야. 은행 이자율이 2%예요. 투자해야죠. 그지? 은행에 뭐 입금한다든지 대출을 받았을 때 1% 남길 수 있다든지 내 돈으로 투자하건 빌려서 투자하건 은행 이자율이 낮으면 투자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 은행 이자율이 4%로 올라갔어요. 그럼 이 기업은 투자를 못 하죠. 그지? 이 기업은 이제 내 돈을 이제 입금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 빌려온다면은 4%의 부담을 이제 감수를 해야 되니까 1% 감소 때문에 투자를 못 하죠. 투자는 이자율을 기회 비용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자율이 올라가면은 대출 받는데 왜 이렇게 또 비싸졌어? 또는 내 돈을 입금하는 게 더 낫겠어? 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4%까지 올라갔을 때 이제 투자를 줄여야겠다 생각하는 기업이 있다면은 5%로 올라가면 더 많겠죠. 6%로 올라가면 더 많아지겠죠. 예, 투자는 이자율이 상승함에 따라서 안 빌려 감소 함수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 이렇게 우하향하는 직선이 바로 대부자금 시장의 수요가 되는 것이고 이게 바로 내셔널 세이빙, 이게 바로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고전학파의 경제를 떠나서 모든 시장이 사실은 대부자금 시장에서는 빌려주고 빌리고 이런 것들이 교점에서 균형이 나타난다라고 대부분은 가정해요. 근데 이제 최근의 모형에서만 조금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최근의 모형 세케인작파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교점에서 균형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이자율은 이 교점인 여기에서 R 제로가 결정되고 얼마만큼 빌리고 빌리냐라고 하면은 여기가 균형이 되는 것입니다. 이쪽은 총저축 그리고 총투자하고 크기가 일치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서 살짝 좀 헷갈려하는 경우가 생기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아니 여기 등식이라면서
그쵸? 등식이라면서 내셔널 세이빙하고 이제 투자하고 일치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얘는 이자율하고 정의 관계이고 얘는 이자율하고 부의 관계라면 어떻게 등식이냐? 이런 질문을 해. 뭔 상관? 데이터가 일치한다는 거지 민감도 방향이 일치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재화시장에서 QP 평면에서도 수요곡선 우하향하고 공급곡선 우상향 하는데 문제없이 균형 달성되잖아요. 맞죠? 이자율이 가격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자율이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데 보세요. 이자율이 만약에 높은 상태면 그 이자율은 유지가 안 돼요. 그 이자율에서 나 빌려줄래? 라는 사람은 많고 빌릴 거야 라고 말하는 기업이 적어. 그러면 더 저렴하게 빌려줘야지 균형이 될 거 아닙니까? 이자율이 낮다라고 하면 그것도 균형이 안 돼요. 난 빌리고 싶어. 빌려줄래. 대부자금 시장에서 초과 수요죠. 그죠? 그럼 가격이 이자율이 올라가면서 교점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제의 이자율은 대체 어디서 결정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직 우리는 고전학파 카테고리에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고전학파들은 그거야 당연히 빌려주고 빌리려는 의지의 교점이지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빌려주고 이제 빌리는 의지의 그 데이터가 일치하는 점에서 이자율이 결정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전학파의 기본적인 컨셉, 고전학파 계열의 컨셉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시장을 맹신한다고 말씀드렸고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을 부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부가 정책을, 재정 지출을, G를 증가시키는 근본적인 이유는 현대 경제에서는 GDP의 증가를 기대해서 그래요.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정책도 GDP의 증가를 기대하기 때문에 경제가 지금 위축되면은 조금 더 많이 만들어야지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 정부 정책을 부정하는 고전 계열의 진짜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고전학파 역시 재정 지출 증가시키는 거 의미 없어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한번 그거를 보자는 겁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노란색 잡았어요. 이제 사례예요, 사례.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겠다.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하게 되면은 요 SP 안에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YC, T밖에 없지 정부 지출 안 보이잖아요. 이 곡선이 움직이진 않습니다. 근데 SG에는 T-G, T-G. 이 친구는 T-G라고 하니까요. 정부 지출이 올라가면은 정부가 돈을 더 많이 써서 정부 저축이 줄겠구나. 이런 상황 발생하는 정부 저축이 이제 줄어들겠구나. 이런 상황 보이죠? 그죠?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게 되면은 정부 지출을 얼마나 증가시켰는지 모르겠지만 그 델타 G만큼 곡선에 좌측 이동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맞죠? 마이너스 값이 늘었으니까 전체 값은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이때 주의점은 지금은 수직이니까 헷갈리지 않지만 줄어든다도 뭐 느낌이 맞는 것 같고 줄어든다도 느낌이 맞는 것 같잖아요. 가로축이 데이터의 결과 지표라면은 줄어든다라고 하셔야 돼요. 줄어든다. 만약에 데이터의 결과값이 세로축에 적혀 있다라면은 줄어든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MPN이 감소하면은 줄어든다고 하지만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하면은 이렇게 늘어난다 이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따져요. 그러니까 문제의 상황에 맞춰서 올라가고 떨어지는 게 의미상으로 가로축이 올라가는 건지 세로축이 올라가는 건지 판단 내리셔야 되는데 지금은 가로축이죠, 그죠? 그럼 봐요. 얘하고 쟤하고 합친 게 지금 이거였는데 줄어들었잖아, 그지? 그 폭만큼 이것도 좌측으로 이동해서 이렇게 우상향하는 형태로 바뀌게 되겠죠. 그죠? 따라서 일단은 확인할 수 있는 게 이자율은 보시는 것처럼 상승한다. 실질 이자율은 상승한다라는 충격이 생기는데 여기서 바로 문장 하나를 꺼내요. 투자가 줄 거란 말이에요.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면 투자가 줄어든대요. 근데 왜? 이자율이 올라가니까. 기업들이 그냥 입금할래. 아니야, 대출 안 받을래. 이런 행위가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는 굉장히 재밌는 메커니즘이 숨겨져 있습니다.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 폭이 델타 G라고 볼 수가 있어요. 델타 G.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수직선을 이렇게 내렸을 때, 이 크기가 뭡니까? 이 크기.
뭐가 줄어든 폭이겠어요? 뭐가 줄어든 폭이야? 투자가 줄어든 폭이에요. 따라서 이 크기는 델타 투자이고 그거 음수값입니다. 오케이? 이자율이 상승했기 때문에 기업들이 무서워서 투자를 덜 하게 되고 그만큼 교점으로 이동한 그 차이가 바로 델타 투자죠. 투자가 줄어들었다라고 판단되잖아요. 맞죠? 그럼 여기는 뭘까? 여기. 이쪽이요. 기존에 이 곡선만 보자고 여기서부터 이 점으로 이동했다고 생각해 보신다면 이거는 저 왼쪽에 있는 곡선을 따라 움직인 민간 저축의 증가입니다. 맞아요. 민간 저축의 증가. 따라서 자,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민간 저축의 증가. 근데 민간 저축이 증가했다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소비가 감소했다는 것과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민간들이 저축을 더했다는 것은 소비가 줄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맞잖아. 더 많이 은행에 입금했으니 그만큼 민간의 소비가 줄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 보자고요. 민간 소비가 줄었고 경제에 투자량이 감소했어요. 그 둘의 합, 절대값이 현재 둘 사이의 곡선의 이동폭하고 동일하죠. 그치? 그럼 이 전체 길이가 원래 뭐였는데? 여기다 표시할게요. 전체 길이가 뭐였는데? 정부가 늘린 정부 지출의 크기였단 말이죠. 근데 그게 이 크기만큼은 투자 감소로, 이 크기만큼은 소비의 감소로 연결이 되었다면 소비가 줄고 투자가 감소한 크기하고 정부가 정부 지출을 증가시킨 거하고 완전히 상쇄가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왼쪽의 수식으로 다시 돌아와 보신다면은 정부 지출을 늘렸다고요. 정부 지출을 늘렸는데 이제 소비가 줄고 투자도 줄었다고 해요. 정부 지출은 늘었는데 소비가 줄고 투자가 줄어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오른쪽 항이 크기가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하나 나옵니다. 정부 지출 뭐하러 증가시켰어? 정부 지출 증가시키면은 저 위에 있는 수식의 왼쪽은 만든 양을 말하고 오른쪽은 쓰겠다라는 양을 말한다고요. 총지출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거야 총지출의 구조만 바꾼다는 거지. 구성만 바꾼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너네들 왜 그랬어? 너네들 정부 지출 증가시켜가지고 Y가 조금이라도 올라갔을 것 같아? 안 움직인다고. 총지출의 구성만 바뀌고 Y가 움직이지 않았으면은 쓸데없는 짓을 한 거라는 거죠. 자, 교재를 읽어볼게요. 4번 동그라미 보시면 됩니다. 그림의 초기 균형 이 제로점이 초기 균형일 때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총 저축이 감소하면 그 대부자금 시장의 공급 곡선은 좌측 이동하고 이제 균형은 이 원점으로 이동한다. 뭐 그래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이동한 것인데 근데 이게 거기서부터가 중요해요. 두 번째 줄부터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면서 민간 소비와 민간 투자가 정부 지출의 증가만큼 감소한다. 총 지출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마라. 구축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구축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표현하고요. 정부 지출을 100 증가시키면은 민간 소비와 민간 투자가 감소한 크기가 100이고 괜히 정부 때문에 민간들의 소비하고 투자만 위축됐다는 거예요. 구축되었다. 구축 효과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구축 효과는 좀 뒤로 이제 전개할 때는 좀 다른 이야기로 쓰일 것인데 일단은 여기서는 다 구축됐다는 거죠. 정부 지출을 증가시켰는데 모든 것들이 원상태로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총 지출은 불변이라는 거예요. GDP는 안 바뀐다. 그럼 정책을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균형 국민소득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전학파에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가 지금 하나 등장합니다. 하지 마. 정책하지 마. 그러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우리가 알아서
소비, 투자, 정부 지출 니네 준 거 원래 수준에서 밸런스 맞춰 놓을 테니까 건드리지 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재정 정책은 하지 말라는 게 결과가 돼요. 통화 정책은 이미 충분히 설명드렸죠. 하지 마. 물가만 올라가고 GDP 안 바뀌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전학파들의 견해는 이제 향후 등장하게 될 고전 계열들의 모형에서도 그대로 통용이 돼요. 정부 하지 마 아무것도 정부 정책 의미 없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고전학파의 이제 중요한 주장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정부 정책을 부정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했지? 그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고. 야경 국가. 치안이나 관리하고 우리 뭐 시장 알아서 조절할 테니까 그냥 지금대로만 계속 쭉, 이게 바로 고전학파의 기본 견해라는 것입니다.